얼추 해오셔서. 자, 숙제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내가 체크는 다 해놓고 있고요. 내가 금요일에 부를 수밖에 없어. 한 주에 한 번 싹. 좀안 밀리게 좀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월수는 좀 적게 내고 금에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서 월요일 가는 게 좀 시간이 텀이 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네. 물론 저는 주말이 더 바빠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네, 앞으로 이렇게 뭐 테스트 계속 보면 네, 뭐 진도 좀 천천히 나오겠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좀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잘 푸십니다. 나는 한 4개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4개에서 5개 이 정도야. 평균적으로 한 8개 정도 맞으셨으니까. 자, 그래서 자, 개념편 먼저 질문 받아볼게요. 내가 65쪽부터 저 75쪽까지 냈거든요. 오늘은 내가 진도를 적게 나갈 거라서, 게다가 오늘 진도를 나갈 만한 것도 없어. 오늘 통계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설명 위주고 약간 이게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분석하는 느낌이라서 뭐 계산하고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가다는 있어도 머리를 꽁꽁 싸매야 되는 그런 건 잘 없어가지고 오늘 좀 느긋하게 해도 됩니다. 숙제 위주로 가도 돼요. 자, 65쪽부터인데 저기 68쪽에서 69쪽 속속 개념 익히기 1단계 68, 69쪽에서 질문이 있어요. (68, 69쪽) 없어요? 자, 그럼 저편 72쪽 내가 스텝 1, 2, 3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네, 72쪽 여기 없어? 그럼 73쪽부터 끝까지 73쪽에서 75쪽 한탄 다음 가지기 질문 이 없나? 없으면 내가 골라야지. 지난번에 안 했던 문제 위주로 좀 해볼게요. 자, 11번 봅시다. 네, 원에 육각형이 있네요. 자, x가 뭐냐?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우리가 원에 대접하는 놈의 각도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저기 뭐야, 사각형의 경우에는 마주보는 거 180도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림이 좀 생각하기 힘들긴 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거 합이 180도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도형의 각도에 관한 개념은 보조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잘라서 사각형 2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나 이렇게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는 여기 130도 있으니까 마주보는 합이 180도, 50도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x랑 여기가 또 마주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5도에서 50도 자르면 65도고, 네, x는 180에서 65도 빼면 된다. 115도.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보조선 긋는 게 항상 힘들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운 게 뭔지를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뭐가 있을려나?
네, 18번은 점이 3개 찍혀 있으니까 18번도 한번 해보죠. 점이 많이 찍힌 게 어려우니까 찍힌 거겠죠? 자, 원하고 접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있고요. 네. 아까 전에 그 테스트 본 문제랑 좀 비슷하게 그린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O가 있고, X고, 그 다음에 접점 A가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왔네요. 네. X를 구하래요. 자, 64도. 자,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섞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접선하고 네, 아까도 했다시피 접선이 있고 현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쓰려고 된 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이잖아요. 그럼 내가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을 접현각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약에 y라고 a라고 하자. a라고 하면 접현각은 반대쪽이랑 똑같다 뭐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선을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a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럼 얘가 a면 그래서 뭔데? 여기 64도 있고. 자, 우리가 또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라인이 하필이면 중심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니까 뭔가를 좀 쓸 수 있을 거다 하고 낸 거거든요. 그죠? 게다가 이제 64도도 어딘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64도는 또 뭐야? 원주각이야. 근데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 개념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64도는 요 현의 원주각인데. 네. 원주각하고 접현각이 같다 그랬죠? 접현각 접선하고 현이 주는 반대쪽 얘랑 같으니까 이게 64도다 뭐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뭐 x 더하기 a가 64도네요.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할 수 있겠지. 게다가 이제 중심을 하필이면 지난다 같은 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 꺼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이런 거 너무 힘들지, 그죠? 원주각. 네? 원주각이. 네? 원주각이요? 어디야? 아, 내가 그. 오해 보조선 먹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좀 힘드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거 거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는 요 문제에 한해서는 요게 쉽습니다. 네. 근데 언제는 저렇게 풀고 언제는 이렇게 푸냐가 빡시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오거든. 왜? 이거 원주각이고 이거 중심각이거든요. 두 배죠. 그리고 나머지 똑같죠. 네.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일로 가도 돼요.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80도에서 128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야? 52도야? 그럼 얘랑 x랑 합치면 90도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신에서 좀 낼만한 그림이니까 그냥 봐두시면 좋습니다. 접현각 쓰긴 조금 빡세서 원주각 중심각 쓰는 게 제일 낫다. 이건 그냥 따로 외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자, 유형편. 자, 유형편은 내가 45쪽이 아니고 냈지만 내가 이것도 뭐 결국에는 쌍그린 기출 문제 위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47쪽부터 48쪽까지. 47쪽에서 48쪽 질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49에서 51쪽. 오늘 테스트 보기 더 어렵죠. 또 넘어가고. 아, 이러면 여러분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 여러분 힘들어. 자, 57쪽부터 59쪽까지. 괜찮아? 아이. 자. 만약에 내가 질문 있는데 뭐 선생님 저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그럼 일찍 와서 질문하세요. 남길 수가 없어서. 네. 밤 10시라서 끝나면 우리가 남기고 싶진 않거든. 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제일 좋죠. 일찍 오셔서 질문하시면 뭐 언제든 받아주고 최소한 2월 말까지. 자, 그럼 진도 나가야 되는데 라이트 쌤은 좀 이따 하고요. 오늘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3-1이다. 대표값과 상푸도인데 여기는 과정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과정의 성격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도수분포표 같은 거 한 적이 있죠. 1학년인가요? 네. 그 단원의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도수분포표 단원 할 때 뭐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노가다 뛰면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야. 물론 그거 가지고도 나름대로 어렵게 뭐 생각할 부분 많게 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단어는 약간 별개의 성격이야. 뭐 방정식, 부등식도 아니고 도형 그려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통계라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기 수학을 배우면 뭐 여러분들 수학 배워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냐 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수학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난 이해는 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단어 찾으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통계라고 보거든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 대충 다뤄볼 일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교양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뭐 도수분포표를 배웠으면 이제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계에서 그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약간 살짝 맛보기로 배우고 뭐 여기서 이제 평균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시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확률하고 통계 배우는 거예요. 확률은 2학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경우의 수 셌죠? 네. 경우의 수랑 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 뭐 6분의 3, 2분의 1 뭐 그런 거 그걸 조금 더 깊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 발전시켜서 배웁니다. 왜 확률하고 통계를 같이 붙여서 한 단원에서 배우냐 한 과정에서 통계를 하려면 확률을 할 줄 알아야 돼. 네, 확률을 할 줄 알아야 통계를 해요. 뭐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거에 보면은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긴 하다. 예를 들어 뭐 뉴스를 별로 안 볼 것 같은데 뭐 좀 있으면은 그 지방선거 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하면 하루 쉬잖아요. 공휴일이라서 임시공휴일이라서 그럼 여러분은 좋지. 근데 이제 그런 선거를 앞두면 뭐 대통령 선거든 뭔가 선거를 하든 그런 선거를 앞두면 이제 막 뉴스나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지지율 조사 뭐 아니면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여론조사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그런 거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좀 이따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이제 초보적인 수준만 좀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걸 좀 더 깊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건 수능까지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정,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정,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정 이렇게 세 개를 수능에 보거든요. 지금 이 배우는 통계가 3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물론 요새는 저기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좀 더 일찍 배울 수도 있지만 보통 3학년 1학기 때 이걸 배웁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상대도 2학년 때도 어렵지. 고등학교 수학은 좀 그래요. 지금은. 자, 그래서 뭐 좀 해봅시다.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도입 부분만 좀 할 거니까. 자, 대표값과 상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82쪽에 보시면 대표값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통계 자료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도수분법표 같은 거 해봤다며. 그러면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2반 학생의 예를 들어 수학시험 점수를 합시다. 좀 잔인하긴 한데 조사한다 칩시다. 그래서 한 반에 몇 명인지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30명 있다. 30명 좀 계산하기 힘들고 20명 있다 할게요. 그럼 누구는 72점, 1번 72점, 2번은 뭐 58점, 3번은 뭐 92점 이렇게 하면 쫙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수. 근데 숫자 좀 그지 같은가? 5점 단위로 할까? 예를 들어 점수를 다 나열을 해봤더니 자 60점, 60점, 60점이 있고 70점이 4명이 있고 80점이 2명이 있고 잠깐만 이렇게 하자. 90점 1명, 100점 1명 이렇게 있다 칩시다. 10명이라고 합시다. 네. 여러분 이러면 3학년 2반 학생의 수학 점수는 60점 3명, 70점 3명, 80점 2명, 90점 1명, 100점 1명이야. 잠깐만. 셋. 맞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듣기 힘들어. 아니 머릿속으로 60세, 70세 힘들잖아. 이게 10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뭐 50명이면 어떻게 하려고? 100명이면 어떻게 할 건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점이냐 를 얘기를 해주는 게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료의 특성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 가장 좋은 값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대표값이라고 그래. 이거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하나를 대표로 뽑아서 얘기하자고.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평균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평균 말고 딴 것도 배워요. 평균은 알아듣기 제일 쉽죠.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평균의 정의가 뭡니까? 총합을 개수로 나눈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거나 뭐 이런 거 자료들 같은 거 잘 보시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힘들할 텐데. 자,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자,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학과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거기 학과의 졸업생들을 다 조사를 했어. 1966년인가? 6년이 아니고 80은 아니고 한 1970년 정도에 졸업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 근데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졸업생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월급 얼마냐. 그래서 각 과별로 조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경제학과의 졸업생들은 돈을 얼마 벌었고, 경영학과는 얼마 벌었고, 공대는 얼마 벌었고,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등인 학과를 골랐어요. 일단 어디 났을 것 같아?
리가 없죠. 영영. 네, 그럴 것 같잖아요. 1등 지리 아까운데. 그 지리 저기 뭐야 그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뭐 우리나라 중부지방이 어떻고 뭐 남부지방이 어떻고 뭐 소백산맥, 태백산맥 어쩌고저쩌고 그게 지리다. 예, 그거 배운 학과가 1등이야. 왜 그런지 알아? 평균 그 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지가 맞아서. 아니에요. 여기 졸업생 중에 누가 있냐면 마이클 조단이라고 있어요. 아, 졸업생 중에. 이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도 있는데 농구의 황제거든요. 농구의 황제라서 그 이 사람이 지금까지 농구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새는 뭐 르브론 제임스나 뭐 등등등 있지만 농구 황제라고 이 사람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거든요. 농구 황제라서. 그러니까 얘가 평균을 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리학과 막 100만 원 벌고 뭐 200만 원 벌고 이렇게 버는데 얘가 1년에 막 한 1000억씩 버니까 얘가 평균을 다 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 조사하면 이런 애들이 문제야. 자, 볼까? 내가 시험 점수 봤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되게 어렵게 냈어. 그래서 10점, 20점, 20점, 30점인데 한 명이 100점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5명이 시험 봤는데 10점, 20점, 20점, 30점, 100점이 나와버리면 자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내잖아요. 그럼 100, 30, 180점이거든. 그럼 이거 5로 나누면 평균 36점인데 아니 봐봐. 이게 36점이 도대체 누구에 가까워? 주로 얘네들인데 이놈 한 놈이 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서울대 있잖아요. 여기 소득 1등 어딘 줄 알아요? 78년일 거야 아마. 78년일 거야 아마. 78년이 입학생일 거다 아마. 서양사학과입니다. 이재용 네, 이재용이 서양사학과 나왔거든. 서양사학과 서양 역사 공부하는데 이재용이 서양사학과 나왔거든. 이 사람 평균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서양 역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다 요만큼 버는데 이재용만 요만큼 버니까 평균을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제일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많이 배워왔으니까. 근데 평균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라서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평균이 좋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평균이 좋은데 평균만 가지고 배우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보통은 평균이 좋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평균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봅시다. 아 근데 요새는 저기 김연아가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김연아를 모를 수도 있죠. 내가 너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봤겠네. 피겨스케이트 들어봤죠? 네. 그 점수 어떻게 되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막 재잖아요. 여섯 명이 저기 심사위원을 봐. 근데 만약에 여기 심사위원 중에 예를 들어 한국 심사위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김연아 얘기해도 되나? 예를 들어 한국 선수 탔어. 아 내가 보니까 한국에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점 만점을 줄 거야. 이런 불공평하죠. 불공평할 거 아니야. 다 자기 나라 점수 좋게 줄 거고 경쟁하는 데 점수 짜게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래? 아까 전에 저기 그 마이클 조단 뭐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주고 재는 게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쟤 너무 싫어해가지고 빵점 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양극단을 빼버리고 왜냐하면 얘네가 너무 튀어. 나머지만 갖고 평균 점수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은 그냥 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보완 과정을 거칩니다.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높은 애랑 제일 낮은 애 빼고 나머지 가지고 점수 평균 내서 점수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소득 구조, 그러니까
사람이 돈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한 명만 뺄 수는 없잖아. 몇 명 뺄 거냐, 뭐 몇 명 잘 버는 사람 몇 명 빼고 못 버는 사람 몇 명 뺄 거냐, 그건 기준이 뭐냐 이런 거 하면 좀 그러니까 평균값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이 집단을 표현하는 값들이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중앙값,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최빈값.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가면 됩니다. 네. 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중앙값은 뭐냐면요, 딱 중간이에요. 말 그대로. 표본이라는 말 쓰면 너무 힘들지. 그 집단 전체에 딱 가운데 등수. 얘를 중앙값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1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250만 원 버는 사람, 250만 원 버는 사람, 300만 원 버는 사람, 300만 원 버는 사람, 350만 원 버는 사람, 4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그럼 얘는 안 봐도 되거든. 예를 들어 얘가 10억을 벌어. 그러면 평균 이상하게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 등수를 하면 얘는 자연적으로 제껴지거든요. 그죠?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이면 가운데 누구야? 얘지. 얘를 중앙값이라고 해요. 딱 가운데. 근데 잠깐만. 얘가 없으면 8명이잖아. 그지? 8명 가운데 되지냐? 가운데 0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랑 얘 중간으로 돼요. 얘네 둘의 평균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딱 있으면 걔 하면 되고, 가운데가 없으면 그 가운데 2명 있거든. 걔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 별량의 개수가 홀수면 그냥 가운데 등수 하면 되고요. 만약에 별량 개수가 짝수개면 예를 들어 8개잖아. 그러면 8개는 가운데 없거든. 8나누기 2 하면 안 돼요. 1등하고 8등의 가운데니까 4.5등입니다. 근데 4.5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둘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중2라서 뉴스에 관심이 하나도 없겠지. 뭐 세상사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럼 뭐 취업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 뭐 남자든 여자든 30에서 35살 사이의 소득 한 달에 얼마 버니? 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을 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 더럽게 많은 애들이 왜곡을 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 튀는 애들이 있긴 있어. 예를 들어 30대 사업해가지고 떼돈 버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나 대박 터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니까 양극단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돈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점수가 누가 너무 특출나게 높거나 너무 특출나게 낮아가지고 걔네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데 있어서는 중앙값이 좀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 평균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일 것 같니? 250. 아니 한 350 나와요. 근데 그건 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돈 더럽게 많이 받는 애들이 가운데 올려서 그래요. 바깥에를. 한 300에서 350 나와요. 중앙값으로 잡으면 200 한 20 나옵니다. 네, 그쪽이 좀 더 정확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상위 0.1%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위 0.1%가 아니라 뭐 중간쯤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0만 원 초반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거의 대체로 최저치급 받고 이럴 테니까.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면 딱 230 나오고. 물론 이제 그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온 거지만. 자, 어쨌든 중앙값 뭔 말인지 알겠죠? 가운데가 몇 등?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등수가 몇 점이냐 그게 중앙값이에요.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해. 아니면 내가 뭐 저기 뭐야 옷을 띄어다가 사업을 해. 그래서 저기 뭐야 온라인으로 내가 옷을 팔아. 근데 똑같은 박스 티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있겠죠. 뭐 스몰이 있을 거고, M이 있을 거고, 뭐 라지가 있을 거고, X 라지가 있을 거고, 2X 라지가 있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통 이거를 이제 뭐 저기 뭐 기호로 아니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M이 95죠. 누구나 뒤에 사이즈 보면 숫자 붙어 있어요. 100, 105, 110, 90.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55 사이즈, 66 사이즈, 44 사이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44는 투 스몰이네. 네,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뭐 이런 사이즈를 쓰니까. 아니면 뭐 박스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제 85, 뭐 남녀 공용 같은 경우는 85나 뭐 80 이런 거 쓰지. 자, 내가 파는 거 다 조사했어. 내가 파는 거 다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전문 쇼핑몰을 하지 뭐. 얘가 10개가 팔렸어요. 판 거를 보니까. 얘가 뭐 30개 팔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한 50개 팔렸어요. 얘는 한 40개 팔렸어요. 근데 얘가 100개 팔렸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 뭐 등치 큰, 뭐 뚱뚱한 남자들이 뭐 자주 찾아오는 쇼핑몰인갑죠. 이렇게 팔렸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사장이야. 조사를 해야 돼. 내가 이 사이즈들을 보고 조사를 다 해. 조사를 해가지고 팔린 것들의 대표값이 뭐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평균을 내면 좀 이상해지죠. 평균 103.2 사이즈 이런 게 어디 있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평균 103.2 사이즈에서 뭐 할 거야? 103.2 사이즈라는 게 있어? 없잖아. 자, 중앙값을 재 수도 있는데 중앙값을 재자니 중앙값을 재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써먹으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내가 이제 실제로 써먹어야 될 텐데 나는 이런 거 조사해서 뭐에다 써먹을 거야? 내가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딱 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저 사이즈 90부터 110까지 사이즈가 있는데 나는 무슨 사이즈를 팔아야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110을 팔아야 되잖아. 얘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110 사이즈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나는 전체 중에서 110 사이즈 위주로 저기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뚱뚱한 남자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것도 필요성이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집단이냐를 알 필요성도 있어.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그걸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고, 빈도가 있나? 그러니까 빈번하다 할 때 빈자예요. 빈번하게 일어난다. 빈번도 어렵나? 빈번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빈자인데, 그러니까 자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간에서. 그래서 간혹 최빈값을 쓰기도 합니다. 네. 책에는 이렇게 써있죠. 최빈값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낸 값. 네. 근데 여러분 별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별량이라는 말 먼저 써봤어야 됐나?
여러분 별량 별거 아니고요. 뭐 중학교 1학년 딴 거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냥 이거 90, 95 이런 게 별량이에요. 예를 들어 옷 사이즈, 변하다 할 때 변자입니다. 근데 90 사이즈일 수도 있고 95 사이즈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점수 80점일 수도 있고 25점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변하잖아. 그런 애들 다 별량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수준에서. 별량이라는 용어 모른다고 너네한테 혼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춰난다 이거야. 상황에 따라. 보통 평균 씁니다. 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알기 쉬우니까. 근데 평균을 못 쓰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너무 양극단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대 그래프 내신 히스토그램 같은 거 해봤겠죠? 막대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너무 튀어. 그러니까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를 모아놨는데. 아니면 점수가 너무 낮으면 낮은 대로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평균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보통은 중앙값이 무난하지만 근데 평균이나 중앙값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내가 아까 전에 5 파는 거 얘기했죠? 5 파는 거는 가운데 뭐 100, 가운데가 100이지, 105지. 105 정도가 중간 정도 되겠네. 왜냐면 여기 100개고 여기가 120개 정도 되니까 105 정도 되겠네. 근데 105 많이 팔아봤자 뭐 할 거야? 110을 훨씬 많이 팔는데 이럴 땐 최빈값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새로 배운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주고 중앙값하고 최빈값 구해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네. 끝이야. 네. 그래서 보자. 문제 좀 보자. 자, 네, 한번 볼게요. 자, 그 위에 개념 확인 있잖아요. 내용 박스 바로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래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다등에서 5로 나누면 돼요. 자, 12점, 6점, 18점, 10점, 25점이네.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등수를 세워요.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 작은 순서대로 쓰면 3, 3, 4, 7, 8이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 누가 얘기잖아. 중앙값은 4. 그 다음 최빈값. 제일 자주 나오는 애 찾으면 돼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3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3. 다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잘하면 돼. 이제 잘하면 됩니다. 주의. 아, 예. 야. 네, 일단 저기 이거부터 해보자. 그 밑에 필수 문제 1번 넘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좀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말고사를 냈어. 전과목 평균 점수를 내려고 그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과목명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점수가 자 92점, 87점, 89점, 95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5과목이야. 내가 평균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네 다 더해야 되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론 우리는 스마트폰에 계산기가 다 있기 때문에 계산기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은 없어, 계산기 없어. 근데 평균 내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92 더하기 87 더하기 89 더하기 95 더하기 92는 숫자가 많이 부담스럽다. 그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평균을 잴 때 약간 꼼수를 씁니다. 꼼수를 씁니다. 이렇게 재면 좀 힘드니까 가짜 평균. 이건 교과과정 내용은 아닌데 알고 계시면 어차피 도움 돼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라서. 가짜 평균, 가평균을 잡아. 대충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90점 정도 나올 것 같죠? 가평균을 90점으로 잡고 계산을 해요. 90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국어는 2점이고요. 플러스 2점. 영어는 마이너스 3점. 수학은 마이너스 1점. 과학은 플러스 5점. 네, 플러스 1점입니다. 그죠? 90점 기준으로 2점 더 맞았고 3점 못 맞았고 빼기 1점 플러스 5점 플러스 1점이잖아. 얘를 평균 내요. 이건 더하기가 쉽잖아. 2 빼기 3 빼기 1 더하기 5 더하기 1. 그러면 6, 8에서 4 뺐으니까 5분의 4네. 그지? 0.8. 그러니까 나는 9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세잖아. 0.8점인 거야. 그럼 내 진짜 평균은 얼마예요? 90점 기준으로 플러스 0.8, 90.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평균인데 요새는 가평균이라는 말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그 통계하고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해설을 한 거래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계산하기 힘들면 가짜 평균, 가급적이면 숫자 좀 계산하기 쉬운 걸로 놓는 게 낫겠죠. 95점으로 놔도 돼요. 예를 들어 가평균을 95로 놔요. 그럼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6점, 빵점, 마이너스 4점. 그래서 요거 평균 재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1.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와 5분의 마이너스 4.2점. 95점에서 마이너스 4.2점. 90.8점. 근데 가평균을 92.7 뭐 이런 걸로 놓으면 오히려 계산 더 더럽겠죠. 쉬운 숫자로 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재고 싶은 사람 있으면 평균 셀 때 이런 식으로 잴 수도 있다. 90점 띄고 생각한다.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증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괜히 골 때리기만 하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증명은 문자를 써야 돼서 너네가 보기에 별로 안 예쁠 거야. 그래서 증명은 굳이 됐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지금 뭘 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대표, 그 자료에 대표되는 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은 대표값은 평균. 하지만 양극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일 때는 중앙값을 쓰기도 하고요. 중앙값이나 평균 같은 게 의미가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선 최빈값을 쓰기도 합니다. 자, 최빈값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자주 나온 건 2, 3번이고 5, 3번이죠. 그러면 최빈값은 2개일 수도 있어요. 2하고. 가장 자주 나온 게 2개잖아. 2하고. 그러니까 최빈값은 2개나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중앙값은 여기서 가운데 든 수니까 뭐 가운데 두고 딱 찍으면 되죠. 한 5 정도 되려나? 뭐 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한 것만 할까? 왜 이래?
빡시게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좀 놀았지만 한 3일 정도. 8쪽 빠지는 거 빠지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달 만에 7kg 빠졌어요. 배가 쏙 들어갔죠 지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간단해요. 안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예. 안 먹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안 먹고. 원래 이렇게 너 혼자 지내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터치 없이 혼자 지내면 막 밤에 야식 먹고 막 이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근데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다고 지금 당신이 오늘 죽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네. 2시간 내내 걷진 않고 한 40분 걷고 10분 쉬고 40분 걷고 10분 쉬고 2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덜 먹고 움직이니까 빠지네요. 신기하네. 아니 내가 근데 주말에 놀았거든. 주말에 추워가지고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뒹굴거렸어요 그냥. 토요일 저녁부터 어디까지. 추워서 그냥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도 살이 빠지대. 밥을 적게 먹으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문제 좀 풀어보고 오늘은 저기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삼포도 조금 설명하고 문제는 별로 안 풀 거고요. 이거 한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서. 네, 뭐 한번 해보죠. 오늘은 뭐 숙제가 그렇게 세워나간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필수 문제 1번. 잠깐만. 네, 하고 있죠. 네, 이거 줄기와 잎그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중학교에서 쓰는 걸 처음 봤네.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쓰는 거는 본 것 같은데 중학교 때도 이걸 쓰네요. 중1 때 써요. 중1 때도 써요? 요새 바뀌어서 중1로 가나? 네,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전혀 쓰지 않아서 보고 당황했는데 예, 그냥 뭐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그냥 얘가 이제 통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기가 0에 잎이 오면 5분이고 줄기가 0에 잎이 6이면 6분이고 그 다음에 10분, 13분, 13분, 17분 뭐 이 얘기겠죠, 그죠? 예. 이렇게 쓰면 알아보기 오히려 더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쓸게요. 네. 야씨, 평균을 재라고? 와 미치겠다. 평균을 하려고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 중앙하고 최빈값부터 해봅시다. 최빈은 제일 많이 나온 게 13분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죠? 딴 거는 다 하나씩인데, 그죠? 그 다음에 중앙은 10개잖아. 왼쪽 5개, 오른쪽 5개, 여기가 가운데거든? 그러면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럼 가운데 바로 양 사이에 있는 2개를 구해가지고 네, 중앙값은 13하고 1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1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이 문제인데 정말 참 그지 같네요. 네, 그죠? 5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3 물론 하면 되지. 뭐 보통 이제 여러분이 써먹을 만한 건 어떻게 더하면 좀 숫자가 쉽냐, 뭐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50 이렇게 더하면 30 그럼 안 더한 게 여기 10 나머지는 해야지 이제 20이라고 5 남았나? 13도 남았네? 18 하고 21 더하면 39 10, 30, 39, 30, 50 80 90, 120, 159
15.9네요. 예.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평균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평균 써도 이 정도는 좀 그렇긴 하겠다. 대충 한 15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가평균 15점 정도로 두시고 꼭 15 넣을 필요 없어요. 10으로 놔도 돼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편한 거 하세요. 마이너스 5점이죠. 마이너스 4점이죠. 얘는 마이너스 5점, 3점, 3점, 죄송.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15점 기준이야. 플러스 7, 플러스 9점, 플러스 13점. 예,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아무래도 10의 자리 숫자가 좀 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6 날렸고 요 정도는 이제 계산해보자. 자, 16 더하기 13이니까 29인데 빼기 10을 하니까 29 빼기 10, 19죠? 뭐야? 뭐야? 왜 아까랑 다르지? 그럼 16.9가 나오는데 아까 뭐 계산 잘못했나 보네 뭐. 이거 하면 됩니다. 예. 15.9 맞나? 15.9가 맞다고? 이게 1.9잖아요. 이게 29고 빼기 10으로 하니까 19잖아요. 1.9인데 내가 가평균 15로 나왔으니까 15에서 플러스 1.9, 16.9인데 내가 자소했겠지 뭔가를 그지? 넘어가 그냥 그지? 내가 계산을 틀렸겠지 뭐. 네. 아이 부끄러워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문제야. 그 평균을 다 해야 돼.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1-1번. 예, 내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이런 거란 말이지. 100g당 열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을 보여주고. 네, 51kcal, 39kcal, 84kcal, 56kcal, 45kcal. 평균 내면 되죠? 네. 뭐 대충 한 50 정도로 기준 잡아볼까요? 네. 이것도 다 더하면 되는데 나 50으로 기준 잡아볼게. 각평균 50 잡으면 1, 마이너스 1, 34, 6, 마이너스 50점 기준이에요. 하나 많고 1 많고 11 적고 34가 많죠. 6 많고 5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죠. 요거 40이고요. 41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30 빼기 오니까 25죠. 5개 나누면 5고요. 50 기준 잡았으니까 55. 뭐 서술형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51 더하기 39 이런 거랑 나누니까 뭐 쓰시려면 쓰시고 뭐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보면 요새 우리나라 참 좋아가지고 이런 거 뒤에 보면은 몇 킬로 칼로리 다 써 있습니다. 뭐 나는 요새 제로만 마셔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내가 오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었거든. 점심으로. 점심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버거 세트 하나 먹었는데 여러분들 과자나 뭐 아니면 빵이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뭐 2,800원짜리 뭐 그런 거 하나 샀다 칩시다. 그럼 보통 한 435kcal 정도 돼요. 네, 조금 막 이렇게 느끼한 거, 그러니까 좀 양념이랑 좀 그렇고 소스 많고 하면 좀 칼로리 세고요. 막 맛 좀 더럽고 야채만 더럽게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건 한 300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인 기준 뭐 저기 권장량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 몇 퍼센트, 탄수화물이 뭐 몇 그램 들어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몇 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뭐 있고, 지방에는 포화 지방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했는데 이거 성인 기준이면 2,000kcal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속아는 것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었는데 저거야. 그러면
야, 성인 기준이 하루에 2000kcal인데 내가 이거를 하나 먹었으니까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난 이제 5개 오늘 먹으면은 살 안 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해보니까 2000kcal를 못 써요. 못 써.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것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거지. 아 좀 칼로리 적은 거 먹으면 살 좀 덜 찌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 거야. 근데 뒤에 딱 써 있잖아 이거. 그래서 아 나는 하루에 2000kcal를 먹으면 최소한 찌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이상적인 거라서 보통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의 하루 권장량이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60이 넘는데 내가 2000kcal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기준을 2000으로 잡으면 이게 통계에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 2000kcal를 하루에 먹은 걸 소모를 하려면 운동이나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기준이야 저게. 60kg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기술과정 시간에서 저기 뭐야 기초대사량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냥 사는데 살아가는 데만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숨을 쉰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대략 한 1300 정도 돼요. 내가 지금 조금 운동 빡시게 하니까 한 1400 정도 나오는데 근데 나는 60kg보다 많이 나가잖아. 보통 13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을 어떤 사람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kcal를 뭔가 활동을 함으로써 쓰는 사람의 기준인데 내가 운동을 해보니까 내가 2시간씩 건다 그랬잖아. 2시간씩 걸어봤자 400kcal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1시간 정도 해야 한 400 정도. 달리기를 1시간 해야. 그만큼 움직이냐 이거야.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2000kcal 먹어도 살 안 찌겠지. 60kg 사람 기준. 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믿었다가 찾아보고 진짜 멘붕했는데 내가 그래서 살이 쪘구나. 왜 나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찌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먹을 때 뒤에 거 보면서 대충 맞춰서 먹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빠지죠. 네. 뭐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게 또 문제가 그 과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프링글스를 한 통 샀다고 칩시다. 프링글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새는 프링글스 잘 안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뒤에 보면 뭐 몇 킬로칼로리 써 있을 거 아니야. 한 뭐 600kcal 뭐 한 400kcal 써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 100g당 뭐 이래. 그거 알 거예요. 이거 한 200g 들어있는데 100g당 해가지고 이 짓을 하면서 판다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 먹잖아요. 야 예를 들어서 뭐 과자 그냥 새우깡 하나 있다 쳐봐요. 새우깡을 누가 2번에 나눠서 먹습니까? 새우깡 한 번에 다 먹지. 그 2번에 나눠서 먹을 때 기준. 예를 들어서 요 캔도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500ml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트 조그만한 거. 그것도 100ml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시리얼. 그 뭐 포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트 뭐 아니면 켈로그 뭐 이런 거. 거기에 나오는 영양소 보면은 뭐 한 35kcal 이렇게 되는데 35kcal씩 먹으려면 진짜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시리얼 이만큼 먹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만큼 부어 먹지. 시리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이거 다 잘 해봐야 됩니다. 에휴. 이렇게 누가 과자를 2번에 나눠 먹어. 혼자 먹을 때. 그렇다. 네. 그리고 또 문제지 뭐. 예를 들어 뭐 감이나 귤이나 바나나 이렇게 있는데 누가 감을 100g 저기 무게재 놓고 먹습니까? 그냥 한 개 있으면 한 개 먹고 2개 있으면 2개 먹는 거지. 이거 잘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바나나가 좀 칼로리 높네요. 네. 바나나 살이 좀 많이 찐다. 귤이 좀 적죠. 왜냐면 귤은 물이 많아서 그래요. 귤 먹어보면 어쨌든 거의 과즙이잖아. 탱탱 터지는 거. 그 똑같은 그람당 좀 적은 게 귤하고 수박 같은 건데 과일 중에 좀 그렇다. 딱딱할수록 보통은 좀 많이 나간다.
이건 뭐 이제 달고 뭐 어쩌고에 따라 또 달라지지만 뭐 그렇다. 네, 평균 재면 되니까 넘어가고. 자 1-2번 8명 신발 크기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다. 중앙값 최빈값 구하시고 뭐 이건 양심적으로다가 평균 구하라 하진 않았네요. 네. 최빈 250이 제일 많네. 250 하면 되고 중앙값 꼴찌부터 재면 됩니다. 230이 한 명 있고 235가 2명 있고 40이 하나 있고 50이 3명 있고 55가 하나 있네. 8명이네. 여기. 그럼 가운데 45 뭐 이런 식으로 재면 되겠죠. 넘어가요. 별거 없죠? 계산이 짜증나서 그렇습니다. 네. 자 1-3번 네, 30명 대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채비값 제일 많이 나온 거 액션 뭐 이렇게 되죠. 네. 자 필수 예제 2번 이게 짜증나지. 예, 몸무게 평균이 49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시오. 해보자. 그러면 니네 뭐 하겠어? X 놓고 다 더해서 5 나누면 49다 쓰겠지. 그래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평균 써도 돼요. 각평균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각평균을 쓸 거면 각평균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각평균 진짜 평균이 49죠. 그러면 각평균도 49로 놓으면 돼요. 나도 돼요. 근데 49는 숫자가 좀 그지 같긴 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이게 뭐지? 근데 몸무게 39야? 네, 몰라. 이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49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3kg죠. 얘는 마이너스 3kg고요. 얘는 플러스 얼마냐? 16kg? 이렇게 가죠. 그럼 요거 다 더해서 뭐 반 나누면 뭐 해야 돼요? 빵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가평균하고 진짜 평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39 더하기 50이 이딴 거보단 낫죠. 근데 49kg가 계산하기 힘들면 뭐 가평균 50으로 놔도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B, 네,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4, 50 기준, 얘는 플러스 15. 그러면 50 기준으로 원래 진짜 평균 얼마지? 마이너스 1kg잖아요. 진짜 평균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면 됩니다. 50 기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15에서 17에서 15를 빼면 2죠. 5분의 b 더하기 2가 1이니까 b는 3인데 아니다.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7은 아니잖아. 50kg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는 44. 뭐 이렇게 해줘야겠죠. 네. 뭐 쓰고 싶은 거 쓰십시오. 네, 근데 서술형이면 그냥 하는 걸 추천하고요. 계산이 너무 싫으면 뭐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최빈 값이 4일 때 중앙 값을 구하시오. 내신엔 이런 거 많이 내더라고. 2-1번. 김세요. 자, 1, 2, 4, 8, 8, 5. 자, 최빈 값이 4면은 4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뭐여야 돼? A가 4여야죠. 왜냐면 지금 다 하나씩이잖아. 4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건 A가 4여야 4 혼자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4고요. 그럼 1등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4, 4, 5, 8이죠. 그럼 가운데 여기고 그러면 중앙값도 4, 4의 평균은 4겠죠. 이렇게 하는 문제를 내셔도 많이 됩니다. 네. 필수 문제 3번하고 3-1번. 필수 문제 3번. 자, 연운의 반학생 10명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대표값으로 설정하기 좀 더 바람직한 걸 구해보시오.
어차피 중앙값을 하려면 작은 거부터 나열하는 게 편해요. 아휴, 아니 뭐야 이거 씨. 자, 65, 70. 아 잠깐, 띄엄띄엄 하자. 아 힘들어. 70이 여기 있고 65는 더 작지. 95는 좀 멀리 있지. 그 다음에 73이 그럼 요 정도. 90, 100, 75, 92, 80, 어이씨. 예, 600. 아니, 일주일에 600분을 한다고? 그럼 하루에 거의 8, 90분 아니야? 그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부모님하고 대화한다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평균하고, 야, 이거 뭐야? 이거 평균 하라고? 했다 칩시다. 네, 했다 치고요. 근데 얘가 너무 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적절하진 않고 중앙값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 네. 네. 셋. 중앙이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둘, 셋. 중앙이 80하고 90 사이에 85네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600이 너무 커가지고 계산하면 너무 클 것 같은데. 아, 보자. 갑평균 안 하고 그냥 할게요. 600이 너무 튀어요. 얘가 150, 140, 170. 요렇게 더하면 165, 95까지 더하면 260. 그러면 140 있고, 170 있고, 70 있고, 260 있고, 100 있고, 600 있죠. 자, 또 요렇게 더하면 400입니다. 그러면 1100, 1340이네요. 아니, 또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럼 10명이니까 나누면 134분인데 134면 여기잖아. 누가 이걸 134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중앙값이 적절하다. 알면 됩니다. 3-1번 내가 아까 얘기한 거네요. 옷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된 티셔츠의 크기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티셔츠의 크기를 정하려고 할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이 자리를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하죠. 아니 공장에 저기 93.7 사이즈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문해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를 봐야죠. 최빈값이 적절하다. 그러면 제일 많이 있는 게 95인가? 예, 95인 거 같죠? 95가 5개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파는 게 좋겠다. 네. 할 줄 알면 됩니다. 예, 그러면 스텝 1은 뭐 그냥 할 만한 것 같고요. 스텝 1에 내가 4번을 해볼게요. 예, 아까 대신에 주로 내는 건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요 단원에서. 자, 8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다.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대요. x값을 구하죠. 아, 이게 짜증나죠. 자, 숫자 좀 작은 순서대로 놓는 거. 아니, 그냥 하자. 6, 9, 10, 7, x, 7, 4, 7. 자, 평균도 구해야 되고요. 최빈값도 구해야 돼. 근데 x가 뭔지 몰라서 지금 아직 최빈값 을 확정짓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7이 3번 나왔거든. 그러면 x가 4가 나오든 6이 나오든 9가 나오든 10이 나오든 아니면 딴 숫자가 나오든 3번은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x가 4가 나와도 4, 4 2번밖에 안 되니까 7에 비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최빈값이 x가 뭐가 되든 무조건 7이에요. 그죠? 7이 너무 많아. x가 뭐 나오든. 근데 최빈값하고 평균하고 똑같다며. 그럼 이것도 평균인 거야. 그러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저기 평균 7 나와야겠네. 그러면 다 더하면 되는데 값평균 쓸게요. 값평균도 내가 7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값평균이랑 지적평균이 같으니까 값평균 기준으로 빵점 나오면 돼요. 7점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 7 기준으로 노니까 빵빵빵이죠? 4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뭐 y 하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네, 0 빼고 0 나와야 돼. y는 1. 마이너스 1. 그러면 각평균 7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죠? x는 원래 6이잖아. 그렇게 하면 돼. 자, 5번도 얘기만 해보자. 자, 보기 자료 중에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여줘. 너무 튀는 애가 있으면 적절하지 않다. 예, 너무 튀는 애가 좀 그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좀 그렇긴 한데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0 이런 거는 좀 너무 튀잖아요. 주로 1, 2, 3, 4인데 100 하나가 얘 평균으로 너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 같은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비읍 같은 것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이 너무 작아요. 300, 330, 360, 90, 320 얘네는 300에 다 몰려있는데 3을 하나 더하는 순간 개수가 엄청 많으면 몰라도 3이 너무 작아버려서 뭐 나는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기업하고 비읍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디귿 777, 10, 10. 이거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더 적절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 그러니까 원래 수학 문제로 이런 거 내면 안 돼. 근데 기억하고 비읍은 확실히 평균이 좀 별로다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 줍시다. 좀 명확한 걸 내야 되는데. 자, 2번 잠깐 말로만 좀 하면 이거 막대 그래프 해석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그 3시간이 3명, 4시간이 4명, 5시간이 4명, 5시간 5명, 6시간 2명, 7시간 1명 이 뜻이죠? 나열해보고 중앙값, 최빈값을 해보세요. 근데 최빈값은 쉽네요. 5시간이네요. 그죠? 5시간이 제일 많잖아. 그지? 중앙값은 이제 15명 중에 7등하고 8등 사이가 이제 중앙인데 아니다. 15명의 가운데는 저기구나. 1등하고 15등의 가운데잖아. 그럼 8등이다. 8등. 1하고 15의 평균이야. 15를 반나누는 게 아니고 미안. 첫 번째 사람하고 15번째 사람의 가운데니까 1 더하기 15 반나눠서 8등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3시간이 3명이잖아. 4시간이 4명이고 그럼 둘이 합쳐서 7명이지. 그러면 8등은 5시간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고. 이 정도 하면 내신은 얼추 다 될 거예요. 자, 삼포도는 내가 오늘 설명만 조금 할 거야. 설명만 조금 할 거고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 정도만 하시면 본격적인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개념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이게 한 번만 하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 잘 해주시면 고3 때까지 발자로 써놓습니다. 자, 삼포도는 뭐냐면 이 산자가 이 적절한 게 없네. 발산.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발산 이러면 저기 너네 발산동 발산역 이런 건 알지 모르잖아, 그지? 수학에서 발산이라고 하면 뭔가 흩어진다라는 의미인데 해산? 이것도 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산자가 좀 적절한 게 없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흩어질 산자입니다. 네. 그리고 포도는 포도? 너무 당연히 아니고 분포도 할 때 포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자는 흩어질 산자라서 해산, 흩어져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흩어진 분포를 알려주는 그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다 반대말 모이는 거죠. 모이고 흩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분포.
알려주는 척도예요. 네.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냐를 알려주는 숫자예요. 알겠어? 근데 이제 이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거든. 아까 대표값은 평균 뭐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삼포도도 내가 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말로 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배워요. 한 종류만. 그 편차, 표준 편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알려져 있는 수인데,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테스트를 냈어요. 3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자 A조하고 B조가 있는데 똑같은 테스트를 봤어. 근데 얘는 점수가 몇 점으로 할까? 자 40점 한 명, 50점 한 명, 60점 한 명 있어요. 근데 B조는 3명인데 30점 한 명, 50점 한 명, 70점 한 명 이렇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평균 대보잖아요. 다 5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A조에 있는 학생하고 B조에 있는 학생을 가지고 잠깐만 좀 더 극단적으로 하자. 네. 여러분 좀 더 극단적이지. A조 학생도 평균 50점, B조 학생도 평균 50점이니까 두 A조와 B조는 비슷해 라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A조에 있는 애들은 점수가 비슷해요. 점수가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B조에 있는 학생은 누구는 10점이고 누구는 90점, 평균 똑같이 50점이니까 10점 받은 학생도 90점 받은 학생도 둘 다 불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너무 수업이 어려워요 이럴 수 있고 90점 받은 학생은 저기 시험 너무 쉬운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 왜 그러느냐?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 더 흩어져 있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몰려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균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야. 이래서 뭐가 필요해? 삼포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좀 더 자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평균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 보시면 평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흩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성적표에 근데 여러분 성적표에 A, B, C, D만 나오죠. 그지? 그러면 뭐 고등학교에는 성적표에 A, B, C, D로 안 나오고 점수로 나오거든. 네, 점수로 나오는데 그 점수하고 그다음에 뭐가 써있냐면 평균 점수가 써있어요. 항상. 근데 평균 뭐 52점 이렇게 칩시다.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는 보통 시험 점수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수학 시험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애들이 다 비슷하게 52점인지 아니면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해서 52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삼포도에 해당되는 숫자를 써주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 라는 걸 써줘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네. 이게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게 삼포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아까 내가 가평균을 했잖아요. 자, 이거 보면은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삼포도라는 게.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졌냐니까 당연히 기준은 평균 점수로 잡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40점인 애는 평균보다 10점 적다. 60점인 애 평균보다 10점 많다. 이러면 10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얘는 40점 적다, 40점 뭐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가평균 기준으로 얘기한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각 별량의
전량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기 점수예요. 점수 내지 몸무게 이런 거예요. 조사한 자료들 평균을 기준으로 별량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50이니까 둘 다. 이 40점인 애는 뭐라고? 마이너스 10점 평균 기준. 얘는 빵점. 60점인 애는 플러스 10점이야. 그 다음에 50점 기준 얘는 마이너스 40점. 얘는 빵점, 얘는 플러스 40점이야. 얘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뭐라고 그랬죠?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했죠? 이거를 편차라고 합니다. 차이는 차이야. 얼마나 편중되게 차이 나냐고 이거예요. 편차의 정의는 평균을 기준으로 별량이 얼마냐예요. 자,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 5 빼기 3이야, 그죠? 자, 그럼 이 3은 뜻이 뭐냐면 얘가 기준이야. 얘를 판단해. 5는 2보다 얼마나 많냐예요. 3 많죠? 2 빼기 5는 마이너스 3? 얘가 기준이야. 얘를 기준으로 삼고 얘를 판단해요. 자, 나는 평균이 5점이야. 그럼 2점 맞은 애는 마이너스 3점인 거잖아. 평균보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 삼아서 얘를 판단하면 평균보다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5점을 기준으로 하면 2점은 3점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은요. 뭔가 뒤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앞에 수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 편차 뭐라고? 평균을 기준으로 얘네를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 0 플러스 10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 그냥 자료들이라고 했어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편차라 그럽니다. 얼마나 차이 나냐. 자, 용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냥 천천히 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편차가 이렇게 나왔어. 야, 근데 이게 3명이니까 쉽지. 만약에 10명, 100명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10명 있는데 편차를 다 구해보니까 누구는 마이너스 10점, 누구는 마이너스 5점, 누구는 마이너스 3점, 그 10개 다 얘기해? 다 못하잖아. 대표값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이게 사람 수가 많으면 편차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를 누구 하나 얘기를 해야 돼. 대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평균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0 플러스 10 빵이죠. 아까 가평균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 마이너스 40 더하기 0 더하기 40 3 나눠 빵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냐를 알고 있는 편차를 가지고 이제 삼포도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편차를 평균을 내니까 문제가 생겨. 얘도 빵 얘도 빵이야. 의미가 없잖아. 그죠?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나는 이걸 보고 10점 차 나는 것 같고 얘는 평균하고 대충 40점 정도 차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편차치를 구해서 평균 내면 빵빵 나오니까 이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 내가 편차들을 대표할 수는 없어. 자, 그럼 왜 빵 나올까요? 왜 둘 다 빵 나오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상쇄돼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죠? 누구는 플러스고 누구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상쇄돼서 빵 나온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차를 가지고 그냥 평균 내면 문제가 생겨. 왜? 편차의 평균 무조건 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의 생각을 한 거야. 편차까지는 알겠어. 얘는 10점 적어, 얘는 10점 많아, 얘는 30점 많고, 얘는 40점 적어.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얘기는 해줘야겠는데 그냥 평균 내니까 문제다. 왜 문제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저 다 문제는 뭐냐? 마이너스가 문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앨 생각을 한다. 수학자들은 그랬다고. 통계 만든 수학자들이. 그러면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그러니까 부호를 없애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식으로 보자고. 10빵 10, 그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곱이에요. 제곱을 하면 음수도 양수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뭔가를 쓸 때 양수 숫자로 만들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절대값을 하든가 제곱을 하든가. 그럼 당연히 니네 입장에선 절대값을 하는 게 편할 거야. 근데 미안하게도 통계 만든 사람이 제곱을 먼저 했어요. 네. 제곱으로 해야 계산이 더 쉬워.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고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100 빵 100이에요. 어이씨 1600 빵 1600이야. 숫자 너무 커졌네. 그리고 나서 평균 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편차 제곱을 평균 냅니다. 그러면 셋 다 더해서 3 나눠야 되죠? 3분의 200이에요. 자, 얘는 3분의 3200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 했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대표값을 하나 만들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삼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86쪽에 설명이 있어요. 네. 86쪽에 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분산이라 하고요. 얼마나 흩어져 있냐. 자, 보세요. 얘는 상대적으로 가운데 몰려있다 그랬죠. 덜 분산돼 있고요. 얘는 바깥쪽으로 흩어져 있어요. 50, 10, 90이니까 이렇잖아. 얘는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분산돼 있어. 그래서 얘가 숫자가 크게 나와. 분산이 덜 되면 숫자가 작게 나오고 분산이 많이 되면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을 거야. 자, 왜냐하면 이거 대충 한 66.666 정도 되고요. 이거는 아이씨 뭐야 이거 100 아니 1000 정도잖아. 예, 뭐 이렇게 가죠. 숫자가 너무 커. 왜냐하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건 10점 차고 이건 40점 차니까 니네가 생각할 때 여기서 얘랑 얘랑 비교를 하면 얘가 흩어진 건 맞는데 얘가 4배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보세요. 얘네들이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배죠? 16배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건 10점 차처럼 보이고 이건 40점 차처럼 보이니까 이게 4배가 큰 게 맞아 보이잖아. 근데 16배네? 왜 16배지? 제곱을 그렇죠.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배가 뻥튀기가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약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제곱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제곱을 다시 없애야 되면 뭘 하면 돼요?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 이거 100 곱하기 3분의 2잖아요. 유리화는 안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10의 루트 3분의 2고요. 40의 루트 3분의 2니까 어때요? 4배죠. 얘도 그냥 겉으로 보기 4배잖아. 4배 유지됩니다. 왜?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 씌우니까 돌아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10점 차고 이건 40점 차인데 이건 10이 아니고 루트 3분의 2가 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있잖아. 얘는 차이가 안 나잖아. 그거 감안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삼포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통계학과 갈 거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편차들 얘네들이 있었죠. 얘를 평균을 내기가 곤란했잖아요. 0이니까. 그러니까 편차들의 대표값을 좀 이상한 방식을 써서 계산을 했거든. 그럼 얘는 편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균은 아니지만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느냐? 편차 중에 표준이다.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스탠다드. 편차의 스탠다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면 좀 S라고 쓰는데 스탠다드 S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져 가는 게 표준편차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렵죠? 네, 뭐 필요성 정도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뭐냐? 표준편차 구하시오예요, 그냥. 네. 평균 구하고, 네, 표준편차 구하고. 여기까지 하면 요 단어 끝입니다. 그 마지막 단어는 뭐 저기 뭐야 그림 그리는 거 상관관계인데 그건 되게 쉽고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거 잘하면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능에서 배우는 고3 과정의 30%를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내가 고3한테 수능 설명해도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시작을 해. 왜냐하면 고3들이 이걸 다 까먹지 중3들 이걸 배워도 다시 설명하거든. 요거만 잘 기억하셔도 확률과 통계 절반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인해서 나왔다 정도 기억하시고 내가 어차피 수요일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억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은 3코드는 요 정도만 하고 문제는 안 풀고 문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다고 했어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자, 수원이래 3-1 자, 뭐 내가 2페이지 냈거든요. 112쪽하고 113쪽. 여기 혹시 질문 있을까요? 903번부터 917번까지 됐는데. 질문이 없나? 내가 골라서 할까? 자, 906번. 몇 개만 골라서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곱에서 Q면 풀마 루트 Q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하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P를 기준으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 보통. 그죠? 자, 옳은 거 골라보죠. 근데 Q가 음수면 루트 안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Q가 0이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0이면 지우니까. 마이너스 P 두 개가 중복되니까 준 건 맞죠. 근데 Q가 양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랑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니까 부호가 반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건 아니죠. 왜?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둘 다 양수인데?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게 기억하고 니은 3번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907번.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2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해가 유리수가 아닌 걸 다 고르래. 그럼 너네가 이거 5개를 다 해야 돼? 아니야, 너무 많잖아, 그죠? 네. 해가 유리수가 아니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예, 무리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무리수 뭐 여러분이 배운 무리수 뭐 있어? 루트잖아. 루트가 나오니까 유리수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면 루트는 왜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공 루트는 두 가지가 있죠. 요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루트가 나와. 이 루트가 지워진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뿔마 루트 4면 이건 지워지잖아요. 뿔마 2로 루트가 없어지잖아. 루트가 없어지잖아. 숫자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유리수가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를 만약에 했다면 이걸 뿔마 루트 Q를 할 때 그 루트 Q에서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 Q가 제곱수. 이러면 루트 씌워도 루트가 날아가거든요. 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두 번째 근해 공식 있잖아. 근해 공식. x는 짝수 공식 말고 그냥 공식 씁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여기서 루트 나온 거잖아. 근데 루트가 없어져야 유리수잖아.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요거 속에 있는 애가 뭐여야 돼? 완전 제곱수여야지. 내지는 완전 제곱 분수라도 뭐 4분의 9 뭐 이런 거 하면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씌워도 괜찮은 제곱수. 요러면 유리수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번 x제곱 빼기 9x 더하기 7 이거 근해 공식 다 쓰는 게 아니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곱수인지 아닌지만 살펴보면 된다고요. 네. 다 하면 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8번에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두분의 곱. 내가 두분의 합하고 두분의 곱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신다면 1.2분의 0.2 6분의 1이죠 이거. 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분의 합이고 a분의 c가 두분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분의 합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12분의 11이 두분의 합이고 두분의 곱은 1.2분의 0.2 6분의 1입니다. 알면 좋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뭐 영상은 내가 다 녹화해놓고 있으니까 네. 뭐 모르겠으면 복습 하셔도 되고. 아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왜 잘렸지. 뭐 어쩔 수 없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저냥 할만한. 자 915번 만점 도전. x에 x 더하기 4는 2x제곱 빼기 1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x제곱 더하기 4x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얘 셋 빼고 4x 넘어가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거 한근을 알파라 하자 그랬어요. 그럼 알파는 여기에 해니까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빼기 1은 0인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 쓰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짝수 공식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러분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을 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분의 1을 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산수지 수학이 아니라니까. 이런 의미 없는 문제를 낼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앞쪽을 잘 풀어보셨다면 알파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파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알파를 밑으로 보내야 된다. 이 식을 풀어서 진짜로 일일이 알파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알파를 나눈다. 그럼 알파 빼기 4 빼기 알파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가 분모에 들어간 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4라고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푸는 거죠. 왜? 이걸 제곱하면 알파 제곱 알파분의 1의 완전 제곱 알파 제곱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 앞에 놈 뒤에 놈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돼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 앞에 뒤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18이다 하고 풀라고 내는 거였죠.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네, 917번 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하셔도 되고 판별식이 0이다 쓰셔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죠. B제곱은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판별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고차 함계수 1일 때는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절반 3 제곱 9 K는 9. 어차피 얘가 마지막이니까 이거 개수가 169죠. 뭐 느꼈을 텐데 아닌가? 169가 어떤 수지? 13. 네, 13의 제곱 아니에요. 너네 피타 하면서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10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2, 3, 10 더하기 3의 제곱해서 169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69라는 패턴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을 할 거 아니야. 좀 봐서 알 거 아니야. 이거 x 더하기 1의 제곱 같은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12의 제곱 144 x 더하기 2의 제곱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144잖아. x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165. 뭐 14의 제곱 같은 건 안 돼. 왜냐면 걔 숫자 넘어가 10을 넘어가서 안 돼. 그래서 이거 거꾸로 뭐 21의 제곱 이거 20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이거 441인데 이거 2x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아니야. 31의 제곱 961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아니야. 예, 뭐 이런 거 있죠.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외워라가 아니고 111, 144, 169 정도는 봤던 거니까 좀 쪼이트해서 기억하면 연상이 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이거지. 1 넣고 6 넣었으면 뭐 다음 9 나와야지. 네, 그런 차원에서 언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네, 개념표는 뭐 오늘 한 게 없어서 그 속도 거시기만 좀 잘하시면 될 거고요. 뭐 수요일에 좀 더 하고 내야겠죠. 82에서 84kg. 저길 안 했구나. 미안. 76쪽부터 안 했구나. 76쪽부터예요. 공개하지 않았죠. 페이지 수는 많아 보이지만 내가 유제는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속속이랑 뭐 저기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뭐 상관 안 하겠지만. 자, 근데 유형편을 저번에 어주각을 안 해가지고. 원주각부터. 이게 지금 마지막 단원은 사실 문제가 되게 적어. 삼포도라는 쪽은.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하자. 어차피 테스트도 보니까. 네, 71쪽까지.
쌍둥이 두 번만 하면 돼요. 네. 한 24문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 쌤은 이건 조금만 하시고 두 장만 세 페이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도 당분간 계속 저기 데일 테스트는 할 테니까 테스트는 계속 똑같은 범위로 계속 할 거예요. 그 상포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원하고 2차 방정식 위주로 낼 거야. 그냥 기출 문제로. 난이도 오늘 잘 풀었으니까 오늘 정도에 맞춰서 내볼게요. 계속. 자, 고생하셨습니다. 7점 되시나요?